소득주도 성장, 오징어 게임의 나라. 3만 달러가 넘어선 국민 소득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대한민국이 달성한 성과입니다. 아닙니다. 쟁취해낸 것입니다. 달성이라는 밋밋한 단어를 붙이기에는 우리가 흘린 피땀이 너무도 붉고 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쟁취해낸 성과를 문재인 씨와 그의 일당들은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막무가내로 성장해서 무너진 사회가 있습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회는 여럿 보았어도 경제가 너무 발전해서 무너진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노라 나선 문재인 씨와 그 일당들입니다. 그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씨와 그의 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건정성을 유지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데다 청년 희망 사다리를 강화했을 뿐더러 주거 안정을 도모했답니다. 확실히 내가 숨쉬는 세상과 문재인 씨와 그 일당들이 사는 세계는 다른가 봅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2017년 8월 4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날부터 망가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 이듬해인 2018년 8월 3일 최저임금 인상률 10.9%,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나서고 고작 1년이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의 설비 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산업 생산 능력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생산 능력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랍시고 소득은 없고 성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찍어내면 된다는 게 이자들의 경제 정책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문재인 씨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가 채무 40% 선의 근거가 뭔가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났다 라고 비난하던 바로 그 주둥이로 씨부려댔습니다. 그러고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랏빚을 늘려갔습니다. 국가 채무 천조원 시대를 열어 나랏빚이 국가 GDP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어쩌냐고 물어보면 곳간에 쌓아두면 썩기 마련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거두면 된다는 게 또한 이자들의 경제 정책입니다.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집 한 채 있다고 징벌적 세금을 때린 자들입니다. 혹여 두어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몰수에 나섭니다. 미등기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70%입니다. 탈수행위이기 때문에 70% 세율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채 집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팔 때 내는 세율이 7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7.5%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 82.5%를 세금이랍시고 뜯어가는 겁니다. 탈세보다 집 가진 죄가 더 크다는 자들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세율이 6%나 됩니다. 6% 세율로 17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어찌 됩니까? 6% 곱하기 17년, 102%. 내 재산의 원본인 주택을 국가가 몰수하는 겁니다. 60대 할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글 기억하십니까? 나라와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집을 한 채 더 산 게 죄가 되느냐? 젊어서 열심히 산 게 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문재인 씨와 그 일당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그렇다. 죄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살만해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확실히 오징어 게임의 나라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릴 적 즐겼던 놀이입니다. 술래가 돌아볼 때 움직이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움직거리지 않으려 애쓰고 애썼지만 그래도 숱하게들 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정말로 죽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야말로 오징어 게임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심지어 움직거리지 않았음에도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